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나라 바로 영국이죠. 대영제국 시절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를 찍으면 대충 맞는다, 만악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 각지의 식민 통치 지역을 거느린 제국이었죠. 그런데 정작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영국을 그렇게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뭉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나라 깃발에 영국 국기를 넣어 국기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국기라고 하면 역사, 국민성 등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호인데, 그렇다면 과연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왜 아직도 국기에 영국 국기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영국 그리고 유니언 잭입니다. 영국은 웨일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 지역이 뭉친 연합국가이죠. 많은 사람들은 영국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UK,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영국의 정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 즉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기의 명칭은 바로 유니언 잭이에요. 이 유니언 잭, 패션이나 인테리어 소품 등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국기의 유래는 지난 1606년 당시 동군 연합이었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자신들을 상징할 깃발이 필요했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의 성 안드레아 십자와 잉글랜드의 성 게오르기우스 십자가 합쳐지게 되었고, 이후 1801년 아일랜드가 영국에 통합되면서 당시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깃발이 추가로 합쳐져 지금의 유니언 잭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국을 이루는 4개의 왕국 중 웨일스의 국기가 유니언 잭에서 빠져있는 이유는 너무 오래전에 웨일스가 잉글랜드로 병합되어 왕국의 지위보다 아래인 공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재 영국을 중심으로 한 56개국의 국제연합기구, 즉 영연방을 이루고 있는 국가 중에는 자신의 나라 국기 안에 영국 국기가 포함되어 있는 곳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투발루, 피지, 심지어 태초의 공화국으로 탄생한 미국의 몇몇 지역은 현재도 유니언 잭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국기라고 하면 나라나 각 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호이기도 하고, 딱 보면 이게 어느 나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인식하기 쉬워야 하는데, 도대체 왜 영국 국기가 다른 나라 국기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대영제국 시절 식민 통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겨 이른바 일제강점기를 겪었죠.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이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은 과거 유럽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북아메리카와 미국까지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대영제국의 전성기 시절에는 세계 영토의 4분의 1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보유하기도 했고,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영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하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괜히 얻은 것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영국이 이 넓은 영토를 지배하면서 저지른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무역 적자를 메꾸겠다고 불법 약물을 팔다가 단속당하니까 군대를 보내 일으킨 아편전쟁, 아일랜드에 가혹한 수탈을 이어가면서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 수준인 200만 명을 굶겨 죽인 대기근, 식민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족 종교 갈등을 조장해 싸움을 부추겼던 인도 파키스탄 분쟁,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흑인들을 거래하는 사업의 중심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후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볼장 다 보고 치고 빠진 노예무역 등 오늘날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불리는 게 신기할 정도이죠. 하지만 영국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름 아닌 산업혁명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하기도 했고,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군사, 언어 등 그 어떤 분야를 살펴보더라도 영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영국이 아닙니다. 지금도 강대국 반열에 올라가 있는 영국이긴 하지만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거느리고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대영제국 시절만큼 입김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난 1931년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했던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펀들랜드 5개국이 하나의 국제연합기구를 설립했어요. 수십 년이 지난 현재는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국을 중심으로 무려 56개국이 연합을 이루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영연방입니다. 영연방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등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과거 식민지배를 이어왔던 영국이 운영하는 국제연합기구에 네 발로 들어간다? 사실 식민지배라고 하면 대부분 지배국과 피지배국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배국은 피지배국을 대상으로 각종 수탈하고 문화와 역사, 심지어 언어까지 없애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오와 원한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국은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지배국들과 다른 점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영국이
영국이 인도처럼 직접 개입해 식민지를 삼았던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지인을 통해 간접 통치 방식을 고수했어요. 이건 영국과 식민지인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로 영국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식민지 정부 뒤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악질적인 통치 수법을 사용한 적도 있었긴 하지만 지금의 영국과 영연방에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식민지의 독립 방식입니다. 영국은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한번 크게 데이죠. 결국 미국의 독립 이후에는 생각을 바꿔서 식민지들이 독립을 원한다면 전쟁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타협을 통해 적당히 가져올 수 있는 것만 가져오고 물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파이터 복서가 아닌 아웃복서의 길을 선택한 건데 이 효과는 꽤나 괜찮은 성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했고 스페인, 프랑스를 두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원한도 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 서구 열강들은 식민 통치를 하면서 노동력도 착취하고 해당 영토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지지고 볶았던 반면 영국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식민지를 고객 느낌으로 봤어요. 이 말은즉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본토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구매해줄 수 있는 곳이 식민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영국이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영토를 더 많이 넓힐 수 있었던 이유도 식민지를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라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해요. 이 상황은 현재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영연방에 가입할 수 있는 이유로 자리매김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영연방의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일단 영연방의 영향 아래 있는 인구수는 약 2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고 있고 영토는 세계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대영제국 시절보다 몸뚱이가 더 커진 상황이죠. 이건 특히 영연방에 속한 약소국일수록 국제연합의 소속국으로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영연방 국가 간에는 관세, 비자, 이민, 교육에 있어서 광범위한 혜택이 존재하죠.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영국이 이것저것 퍼줄 수는 없잖아요. 영국은 과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패권을 쥐고 싶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했어요. 결국 과거 식민지들이나 보호국이었던 나라를 한꺼번에 모아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영연방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캐나다 대통령, 오스트레일리아 대통령, 뉴질랜드 대통령이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게 진짜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없어요. 대신 해당 국가들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있죠. 그리고 이들의 국가 원수는 누구다? 네, 영국의 국왕 찰스 3세입니다. 다만 원래대로라면 모든 영연방 국가가 영국의 국왕을 국가 원수로 삼아야 했지만 1949년 독립한 인도가 이를 거부하면서 영국 국왕 충성 의무는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도 현재 영국을 포함한 15개국이 국가 원수로 삼고 있죠. 이 영향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국기에는 유니언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영연방이라고 해서 모두 유니언잭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메이플 시럽이 생각나는 캐나다. 이 나라의 국기를 보면 빨간색 단풍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캐나다 국기 또한 유니언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1965년까지만 해도 말이죠. 게다가 국기는 바꿨지만 현재까지도 캐나다 4개 주의 주기에선 여전히 유니언잭을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또한 아프리카의 남아공은 1994년까지 유니언잭이 들어간 국기를 사용하다가 현재의 국기로 변경했고 영국의 해외 영토였던 홍콩도 1997년 중국에 반환되면서 지금의 홍콩기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아직도 유니언잭이 포함된 가장 대표적인 국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이 두 나라의 국기를 보면 각자 나라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것 같진 않죠. 오히려 서로의 국기가 헷갈려요. 그래서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국기를 바꾸고 싶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2015년, 2016년에는 국기를 바꾸기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되었다고 하죠. 이때 모든 국민들이 국기를 디자인해서 국가에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뉴질랜드 사람들 중에는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때 뉴질랜드 사람들이 제출한 국기를 몇 개 살펴보면 키위새가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국기에 아이스크림을 그려서 제출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뉴질랜드에 중국 이민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중국 국기와 뉴질랜드 국기를 합쳐놓은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국기변경위원회에서 5개의 국기로 줄이긴 했습니다. 여기에는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은 고사리가 그려져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국민들이 이걸 보고 또 다 베껴서 온 디자인이네, 어떤 사람은 원숭이 엉덩이를 닮았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불만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투표의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이전 국기를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나라 형편도 안 좋은데 국기 바꿀 돈 있으면 각종 사회적인 문제나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국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최근 국기보다도 더 큰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요. 먼저 영연방이라는 연합 자체가 결속력이 없다면 시리를 챙기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연방 각국을 돌아다니며 결속력을 다져왔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왕이 서거한 이후 왕위를 이은 찰스 3세, 이분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또한 영국이 예전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죠. 이로 인해 최근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연방을 탈퇴하고 공화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는 영연방에서 나와 공화국을 선포하기도 했죠. 과연 영국이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